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연초 시장이 개장된 이후 주식시장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하락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또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반등폭이 비교적 높게 나옴에 따라 또 1월 장에 대한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모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타나고 있는 반등의 흐름은 낙폭 과다에 따른 기술적 반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는 관점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우리가 시장을 분석을 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단편적이거나 지엽적인 걸 가지고서 너무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시장 분석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리고 시장의 큰 어떤 밑그림, 그리고 큰 어떤 추세의 흐름을 정리를 해놓지 않고 그때 상황에 따른 대응을 하거나 분석을 하게 되면은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예컨대 오늘 같이 지수가 이제 올라왔다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서 오늘 제가 이제 증권방송 여기저기 보니까 그냥 또 1월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또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시장의 본질적인 흐름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타나고 있는 반등의 이면에는 최근 진행돼 가고 있는 기계에 의한 변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인 현금화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보수적인 어떤 관점을 말씀을 잘 드리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증권 방송에 나와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이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한다거나 시장에서 보수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맞아도 본전이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맞아도 이제 떨어지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한숨 쉬는데 그거 맞으면 뭐 하겠습니까? 또 그에 따른 어떤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증권 방송에서는 떨어진다, 하락한다,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믿져야 본전이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트렌드 흐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락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편적인 어떤 변화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기회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회를 준비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가령 이제 여러분들이 1억을 갖고 계세요. 1억을 갖고 계시는데 지난 연말에 막 이제 주가가 빠져요. 그러니까 야, 이거 기회다 해갖고서 주식을 샀어 봐요. 물려 있는단 말이에요. 묶여 있는단 말이에요. 돈이. 그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연초에 들어와서도 사실은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현금 자산이 옴짝달싹을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결국 기회를 얻겠습니까? 못 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금은 시장의 본질적인 트렌드 자체가 변화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좀 단편적인 잔파동에 일일비하지 말고 계속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37포인트가량 올라갔습니다.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드리는 첫 번째 포인트는 기술적 반등이다. 요건데, 그러니까 연말에 말입니다. 이제 주가가 밀어내리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하면서 조심해라. 연초 그리고 연초 흐름이라든지 상반기 흐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약간 보수적인 관점을 견지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단기적으로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주가가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하락에 또 단기적인 클라이막스를 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용잔고의 축소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뻔한 거예요. 수급 흐름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지난 연말 국면 속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지수가 계속 줄줄줄줄 흘러내렸잖아요. 그죠? 흘러내리게 되면은 가장 그 흘러내리는 흐름 속에서 화들짝 놀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식을 빚을 내서 사신 분들이 가장 화들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서 주식을 사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기다리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걸 2.5배로 신용을 거신 분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작년 연말 그리고 올 연초 어제 그제 코스에서 밀려버리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은 이 담보 비율도 지금 보면은 각 증권사마다
지난번에 주가 밀릴 때 유지 비율을 140%인가 그렇게 이제 높여놨다가 다시 원상태로 복귀됐거든요. 130%인가 이렇게. 그럼 뭐냐면은 지수가 말입니다.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급락 들어오거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 50포인트 한 100포인트가량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그 계좌들이 뭐냐면 담보 유지 비율 미만으로 들어오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대 매매 대상 종목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신용 매물이 나오면서 가뜩이나 매수세가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서 하락을 부르는 그런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또 신용 매물이 나올 거다.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따가 제가 이제 체킹을 해드리겠지만 신용 잔고가 급격하게 줄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막 때렸다는 얘기예요, 주식을. 예. 그런 상황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런 구조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타나고 있는 반등의 흐름은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다에 따른 반등, 즉 주식이라는 게 말입니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주가는 올라갈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그냥 안 빠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렇게 빠졌다가 한번 조금 반등 줬다가 다시 빠지고 이렇게 그죠. 이런 흐름으로 나타난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흐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반등이 주는 요 흐름을, 요걸 이제 기술적 반등, 일본 말로 하면은 모돌이라 하잖아요. 모돌이, 그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하고 이렇게 반등을 주는 흐름하고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되느냐? 시장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뭐 경기 불확실에 대한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떤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질적으로 바뀐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가격이 아주 싸지거나, 그게 확산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주가가 터닝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흐름에서는 우리가 오늘같이 나타나고 있는 반등의 흐름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얘기를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 구간에서도요, 차트를 한번 크게 좀 잡아놓고 보면은, 요 국면에서도 똑같은 흐름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반등을 준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냥 안 빼요. 항상 보면은, 빠지면서 반등 주고, 빠지면서 반등 주고, 그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 국면에서 그걸 너무 침소봉대를 해서, 그걸 가지고서 뭡니까? 뭐, 바닥을 찍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특히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께서는 물론 저도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 없는 희망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더 나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타나고 있는 반등의 흐름에다가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뒤에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나타나고 있는 반등, 외형적으로는 37포인트 올라가 있지만은 속빈 광장이다. 그래서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의 흐름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은요, 최근에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는 부분들, 특히 연초 미국 시장의 경우에도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테슬라라든지 이 연초 같은 경우는 특히 인텔 같은 경우, 특히 미국의 주요 성장주,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사실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 이 부분이 뭐와 연결지어져 있냐면은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보거나 주식을 볼 때도 지금은 이렇게 경기가 불확실 국면을 보인다거나 경기가 침체 국면을 보인다거나 했을 때는 결국은 시장이 선택하고 있는 종목군은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성장주라든지 기술주가 아닌 가치주 개념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주긴 했지만은 오늘 나타나고 있는 반등의 흐름이 어떤 경기 불확실성을 제거한 그런 어떤 뉴스가 나온다거나 그런 모멘텀이 형성돼서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 그야말로 가격 메리트가 지금 발생됐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면에는 뭡니까?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연초에 정권이 바뀌고 연초에 보면은 제뉴어리 이펙트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뭐냐면 이제 새로운 어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 그 다음에 정책의 아젠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제뉴어리 이펙트 효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뉴어리 이펙트 효과가 아니죠. 제뉴어리 이펙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그래요. 과연
새로운 어떤 그 뭡니까 1월 달이 되면서 어떤 새로운 정책들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뉴얼리 이펙트를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뭐랄까요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주식시장의 큰 패러다임은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여전히 시장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등 주면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등 주면은 일정 정도 약간 손을 털어주는 게 맞다. 왜? 기본적인 하락 모멘텀, 하락 패러다임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 뭐 IMF에서 발표를 했던 어떤 경기 성장률 전망치라든지 미국의 어떤 그런 경제 어떤 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아직까지는 뭡니까? 뭐 빨간불, 황색불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은 단편적인 시장 변화의 흐름은 나타나고 있겠지만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많이 빠지면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어떤 흐름, 특히 경기 펀더멘탈 흐름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하락 트렌드라든지 하락 프레임이 여전히 유효하다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오늘 올라간 것과는 별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왜 올라갔느냐, 뭐가 바뀌었느냐?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지금 시장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프로그램 변동성에 의한 등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웩더독,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장. 그러니까 왜 그런 장이 연출될 수밖에 없냐면은 몸통이 어떤 거래가 활발하게 유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뚜렷한 주도주가 있다든지 주도 세력이 있다든지 그거에 의해서 어떤 현물시장의 흐름이 어떤 장기 성장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근거해서 지수가 올라가고 주가가 움직이면은 감히 어떻게 꼬랑지가 몸통을 흔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밖에 없는 시장의 구조다. 왜? 거래량은 안 되고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거래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파생, 그러니까 현물이 아닌 파생에 의한 장세 변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반등의 포인트는 결국 뭐냐면은 최근에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연초 흐름부터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이 이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이제 주가를 눌렀어요, 그죠? 그랬다가 어제 오늘 어김없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가 끌어올렸냐면은 프로그램 매수.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뭐냐면 비차익을 중심으로 해서 한 2,600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바스켓으로 매수 들어온 대체적인 어떤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예요. 하이닉스고. 삼성전자도 최근에 계속 팔았다가 이제 오늘 이제 약간 뭡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비중이 많이 줄었었어요. 이제 그거를 비차익을 통해서 약간 채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움직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지수는 올라가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선물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선물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말과 연초 국면 속에서 어제 그제까지 선물에서 말입니다. 이제 지수가 막 밀려 내려가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라든지 투기적 세력들의 경우는 선물 때문에 일정 정도 약간 롱 포지션을 채운단 말이에요. 매수를 좀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프로그램으로 코스피 200 올리면 지수는 한 37포인트 올라가지고 자연스럽게 오늘 선물도 오늘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수익이 납니까? 선물이 1포인트, 2포인트가 여러분들 한 계약당 막 50만 원씩 되잖아요. 그죠?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 이거를 엄청나게 사가지고서 말입니다.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구조예요. 시장의 구조가. 예. 그러니까 오늘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매수의 주체자가 외국인 그렇게 검은 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고 이 투기적 세력에 의한 어떤 그런 그 매수세가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거든요. 오늘 이제 외국 매수의 대부분이.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저 11월 말에 어떤 말씀 드렸어요. 11월 말에 그냥 프로그램 매수가 한 9천억 정도 들어왔을 때 이거 하루 이틀 지나봐라. 이거 다시 밀려버린다. 그때 이후에 지금 지수 얼마나 밀렸습니까? 그죠? 선물 갖고 장난치는 걸 가지고서 자꾸 저기 그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현혹되고 거기에 쫓아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보면은 프로그램 주도에 의해서 웹도독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즉 이 얘기는 여러분들 웹도독 상황이 연출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그 현물 주식에 대해서 예측을 하거나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육지책으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단기 대응하지 말라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나마 뭐 지난주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매수를 하더라도 짧게 뭐 1박 2일, 2박 3일 코스로 빨리빨리 끊고 나오고 또 다 들어가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런 웹도독 상황에서는 우리가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막 신문 지상에서 또 이제 뭐 뉴스에서 뭐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오늘 지수가 뭐 연초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까? 니다로 뻔하게 또 멘트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은 좀 들여다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토마토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죠. 변한 게 없어요. 그냥 단지 기계가 올려놓고 이제 이것도 청산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시 밀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직까지 그 구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의 흐름이라는 것은 시장의 질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상승의 어떤 흐름들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라는 모두의 말씀들, 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오늘 지수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왜 그 저가 매수가 오늘 들어왔느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그 아까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신용 잔고가 털릴 거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신용융자 잔고가 막 1,000억, 900억, 1,600억, 1,800억 털리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신용 잔고가 막 1,800억씩 털리잖아요. 그럼 이 물량들은 뭐예요? 그냥 비싸게 팔려고 하는 물량들이 아니에요. 그냥 던지는 물량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주가는 밀려 내려가겠죠. 그게 만들어낸 단기 저점이 오늘 기술적 반등의 요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뭐 바닥을 자시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던진 물량들 갖고서 주식을 밀어냈으니까 그러니까 가격대를 떨어뜨려 놨으니까 자연스럽게 반발 매수가 형성되면서 올라가는 거죠. 최근에는 지수 여러분들 30포인트, 40포인트는 큰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요. 이러한 흐름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단기 저점을 만들어 줬던 것이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오늘 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오늘 올라간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되는데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단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의 흐름이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 어떤 그 업황의 변화라든지 실적의 변화, 실적 컨센서스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보면은 그 저점에서 이제 거래가 늘어났는데 그런 늘어난 배경을 딱 보시면은 뭡니까? 그동안에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 팔았어요, 이게. 외국인 투자가들이 엄청나게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빡 팔았다가 지난번에 단기 한번 랠리가 한번 삼성전자 나올 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삼성전자 어떤 자체의 어떤 그런 뭐 기업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기반한 것이 아니라 수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물량들을 그 전에 엄청나게 줄여놨다가 종합주가지수 단기 저점 찍으니까 삼성전자를 다시 채우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뭐가 움직이냐면 지수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종합주가지수가. 왜? 얘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그 구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기관 투자가라든지 아니면 투기적 어떤 큰 손의 세력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선물에다가 중점적인 수익률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샀다 팔았다 하면은요,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걸 가지고서 지수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그런 흐름인데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반등을 줬지만 이제 반등을 한꺼번에 이렇게 주잖아요. 이거는 다시 또 맞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보는 게. 이게 바닥을 찍은 반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다지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죠. 있겠지만은
오늘 반등의 흐름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였다. 이 부분은 오히려 장기적인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는 단편적인 어떤 흐름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냐면 오늘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종목들이 어떤 바닥을 다지면서 서서히 뭡니까? 어떤 이평선이 전환된다거나 뭐 업황이 어떤 개선된다거나 바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다거나 매수가 막 그냥 폭넓게 들어온다거나 이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바스켓에 의한 프로그램 매수 이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은 올라간 종목들이 대부분을 보면은 뭡니까? 단순 낙폭 과대주들이에요. 이 보시면 이거 이제 LG 이노텍, 그다음에 앞에 보여줬던 게 이제 뭡니까? 삼성전자였고 지금 보시면 이거는 삼성 SDI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 바닥을 찍은 흐름들이 아니라 최근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의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뭐 카카오도 그렇고 오늘 대부분 올라간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말입니다.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은 오히려 빠졌어요. 오늘. 가령 대한유화 같은 거.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저기 화학주 쪽에서 대한유화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이다. 그러니까 오늘 얘네들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올라간 애들은 그냥 그동안에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반등의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오늘 빠진 종목들은 최근에 랠리를 펼쳤던 종목들이 빠지는 흐름. 결국은 뭐냐면 아직까지 시장의 본류는 작년 연말까지 시세 흐름을 유지해줬던 종목군들인데 오늘은 뭡니까?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개별주들의 경우도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뭐냐면 뭐 금융주 쪽에서 증권주가 좀 올라가고 사실 큰 특징은 없어요, 여러분들. 뭐 게임주가 좀 올라가고, 그죠? 건설주가 올라가고, 뭐 현대건설 올라가는데 현대건설의 경우에도 오늘 올라간 흐름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낙폭 과대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시면 현대건설이거든요. 전부 다 낙폭 과대주들이 이제 반등을 준 건데 이걸 바닥을 찍었다 해서 올라가는 것 흐름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오늘 뭐 개별주들이 어떤 순환 흐름. 그러니까 다만 최근에 이제 흐름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유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개념의 종목들, 그 다음에 수출보다는 내수 쪽에다가 계속해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뭐 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공, 유통, 그죠? 그 다음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는 조정 들어오면 사서 단기적인 어떤 대응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좀 일일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제까지는 주가 밀릴 때는 그냥 이거 언제 빠지나 맨날 올라간다 막 저 사람은 맨날 올라간다 막 볼멘 소리들 하고 막 그러셨을 거예요. 올라가면은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라는 얘기는 지금은 베어마켓입니다. 기본적인 시장의 구조가. 그러니까 베어마켓이라는 얘기는 매기가 안 붙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뚜렷한 어떤 매수 주체자들에 의한 어떤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계가 등락을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장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이 까마귀들이 막 놀고 앉아 있는데 우리 백로 같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놀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베어마켓 구조는 아직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을 주면은 지금은요, 최소한의 현금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게 다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건 단편적인 시각이 아니라 조금 길게 놓고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오늘 나타나고 있는 반등의 흐름을 제가 좀 찬물 끼얹는 것 같은데, 기존의 어떤 그런 그 관점과 계속해서 연결지어지는 분들입니다. 반등 시 여전히 현금화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뭐 너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비하지 말자. 그리고 시세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전 대응을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시세의 연속성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시장 대응에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에서는 뭡니까? 하지 말아야죠. 잠깐 쉬어야죠. 그죠? 시세들이 보면 되게 단기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올라갔다가 좀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다 싶으면 어김없이 밀리고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께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단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장의 구조, 시세 구조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지금 너무나 이렇게 넓게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압축을 해야 되는데 그 압축하는 포인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장주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가치주 개념 아니면 내수 이런 쪽에다가 좀 집중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가격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내내 빠졌던 섹터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 그나마의 대안은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지만은요. 지금 제 얘기를요 잘 기억해 두시세요.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을 가지고서 좀 있는 분들은 여유 있게 시세를 볼 수가 있고 시장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냥 뭡니까 여기서 그냥 단기 수익을 얻으려고 달려드시는 분들의 경우는요 점점 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장의 구조는. 그래서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현금 자산을 조금 아끼시는 가운데 일부 자금만 가지고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같이 반등 들어올 때는 좀 때리고 또 다시 이제 오늘 좀 조정이 들어왔던 그 최근에 핵심 섹터들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좀 조정이 들어오면 거기서 좀 잠깐 샀다가 또 올라가면 팔고 그런 대응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지수 반등의 흐름에 너무 흥분하지 말고 우리는 기존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대응을 지켜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